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전국이 탄핵 전국, 탄핵에 놓고 공방전으로 빠르게 바뀌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여야 모두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에 대해서 집중 거론을 하고, 야당에서는 공격을 하고 여당에서는 방어를 하면서 여당은 월성 원전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이적행위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이런 모양새로 바뀌었습니다. 탄핵 정국은 예상이 된 것인데 탄핵의 주인공은 바뀌었습니다. 탄핵의 주인공이 당초는 임성근 부장판사였는데 이제는 어제부터는 대법원장 김명수로 바뀌었습니다. 김명수가 지난 어제까지 보여준 행동에서 정치권의 눈치를 보면서 여권과 탄핵을 거래한 것 아니냐라는 부분, 그 다음에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이 녹취록을 통해서 들통이 나자 또 기억이 잘못됐다는 식으로 거짓말에 가까운 얼버무림으로 하면서 대법원장으로서의 자격을 완전히 상실했다. 이건 판사로서나 인간적으로 한 인격으로서도 완전히 밑바닥을 보여줬다. 저질 정치꾼들이나 하는 행태를 법복을 입고 보여줬다라는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합니다. 야당은 당연히 지적을 하고 또 판사 세계에서도 대법원장은 스스로 자기 스스로 자격을 잃었다라는 비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탄핵 정국을 얘기하기 전에 잠시 지금 보궐선거 판세, 그 다음 대선 지지율, 대선 후보 지지율을 잠깐만 검토를 해보면요. 지금 대선 지지율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지지율이 빠지면서 그것이 이재명으로 옮겨가는 이런 양상을 보입니다. 영남권에서도 이재명이 아주 강세를 타고 있고, 이 윤석열의 지지율이 빠지면서 그게 야권 다른 후보들의 지지율로 옮겨가지 않는다라는 부분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것이고, 저는 그것은 지금 현재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윤석열을 넣은 이 지지율 조사는 현재 의미가 없다. 연초부터는 지지율 조사에서 자신을 빼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윤석열 총장으로서는 어떤 지금 조금이라도 정치적 또는 대국민적 어떤 메시지를 낼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라도 지금은 지지율에 윤석열 총장을 넣어 놓는다는 게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이 윤석열의 지지율이 빠지면서 당연히 빠지겠죠. 빠지면서 이제 많은 그 보수층 지지 많은 분들이 이재명으로 가는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의 지금 스탠스가 상당히 모호하지 않습니까? 이게 문재인 정부 반문재인인 것 같기도 하고 비문재인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친문인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이재명의 지금 노림수인데 또 이재명의 한계이기도 하죠. 그것은 굉장히 유동적일 것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문제는 윤석열 현상은 여전히 건재해야 할 것이다라는 점입니다. 그 윤석열이 보여줬던 그 잠재력 30%를 넘었던 그 지지율, 그 부분은 다시 상황에 따라서 움직여질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은 우리 정부의 검찰총장이다라고 끌어안으면서 윤석열과 대립각이 없어지고 여전히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정치를 할 거냐, 한다면 야권으로 할 거냐마저 모호해지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검찰총장으로서의 한계도 있고, 문제는 야권으로서는 윤석열의 개인적 성향, 윤석열의 그동안 문재인 정부와의 대립각, 그 다음 윤석열의 지지층을 분석하면 윤석열은 거의 확실하게 야권의 후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그렇다면 윤석열 현상은 아직도 굉장히 가능성은 그대로 남아있는 부분이고, 문제는 야권이 재보궐선거, 서울과 부산 보궐선거에서 윤석열 현상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계속 고민해야 한다. 이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또 보궐선거로 가면 서울시장 후보를 놓고 또 이 3자 대결 구도 여론조사들도 나옵니다. 그것은 이제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지금도 3자 대결 구도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어떤 여권의 노림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정확하다. 김종인 위원장까지 나서서 안철수, 금태섭 모두가
우리가 하나로 야권 후보로 하나로 돼서 모두 소중한 우리 야권의 자산이다. 모두 안았지 않습니까? 투트랙으로 경선을 해서 3월 초에 최종 후보를 단일 후보를 선출한다라고 된 마당에 3자 여론조사는 지금 큰 의미가 없고요. 단일 후보가 된다면 많은 부분 야권이 질 수 없는 선거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토대가 마련된다. 그다음 부산은 여러 가지 큰 가덕신공항이다, 한일 해저 터널이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이번에는 견고하게 야권 쪽으로 그래도 지지세가 이제는 조금씩 고착되어 가는 느낌들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문제는 많은 위기가 오고 하겠지만 그 위기를 뚫어내는 방법으로 여전히 건재할 것이라고 이렇게 충분히 전망할 수 있는 윤석열 현상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이 야당의 고민이다. 또 야당의 카드일 수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해야 할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위원장이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김명수에 대해서 피노키오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피노키오다. 그 다음에 사기극을 펼치고 정치권의 눈치를 보고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이 탄핵을 가지고 거래를 했다. 집권 여당 측과 양심이 마비됐다. 스스로 사퇴를 해라. 그리고 국민의힘의 김기현 의원이 판사 출신이죠.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그 다음 많은 판사들도 지금 김명수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이게 지금 막장 드라마지 않습니까? 임승근 부장판사가 잘한 건 아니죠. 임승근 부장판사가 재판에 어떤 형태로든지 관여를 하고 또 이 대법원장을 만나면서 녹취록을 한 것을 잘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임승근 부장판사의 약간의 그 흠을 탓하기에는 김명수가 보여준 행동은 워낙 이게 저질 정치꾼이 보여주는 그런 행태를 보였다. 김명수는 이제 대법원장으로서 지금 버티기에 들어간 건데 대법원장으로서의 실질적 존재의 의미는 없어졌다. 이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이 너무나 그러니까 탄핵을 이유로 그 인사 사퇴를 거부한 적이 없다라고 자기가 이야기를 했다가 이제 녹취록이 없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녹취록이 터지니까 그다음 기억이 잘못됐다. 기억이 잘못된 게 아니었죠. 그건 기억이 잘못될 수가 없는 거죠. 확인을 하면. 대외적으로 지금 국회에 밝히고 언론에 밝히는 일들이었거든요. 이거 지금 그다음 자기의 대처도 갈팡질팡하면서 대처가 이렇게 갈팡질팡한 것은 역시 탄핵을 놓고 거래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걸 모면해 보자는 생각밖에 없었다. 그 다음에 지금 사법부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그런 겁니다. 그 임성근 부장판사가 오죽했으면 그 녹취를 준비하고 들어갔겠느냐. 그때 이미 김명수를 믿어서는 안 된다. 김명수는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또 그 당시에 김명수가 이미 그런 행태들을 보여왔다. 이런 대목입니다. 이게 막장 드라마인데 그 책임 모든 비난은 김명수가 질 수밖에 없다. 일단 지금 김명수가 사퇴를 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 국민의힘에서 탄핵 카드를 지금 꺼내지는 않는 것이 좋다. 지금 현실 가능성도 좀 부족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만큼 지금은 북한 원전 문제와 김명수에 대한 비판, 여론전을 펼쳐가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거기에다가 중요한 원전과 김학의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제 청와대 턱 밑까지 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야권에 결코 불리한 일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야권에서 서울과 부산의 보궐선거는 이번에는 꼭 이겨야 다음 정권 교체가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 서울과 부산 보궐선거를 꼭 이기기 위해서 제가 보기에는 전혀 사그라들지 않은 오히려 더 내공을 키워가고 있는 윤석열 현상을 4월 선거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도저히 불가능하고 어려운 상황이 온다면 윤석열 스스로가 나서야 되는
나선다는 건 뭐 출마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윤석열 스스로가 이제 검찰총장직을 내려놓는 방안까지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생각할 때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고맙습니다.